이번 시간에는 이제 JAX-RS 기술 표준 중에서 리스판스를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강의에서 이제 컨텐트 핸들링에서 리스판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컨텐트 자체가 이제 리스판스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컨텐트 핸들링에서 설명되었던 것 중에서 이제 리스판스 처리하는 거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리스판스 핸들링을 따로 이제 집중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은 이 RESTful 웹 서비스 내지는 어떤 이제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면 항상 이제 리퀘스트 된 대로 이제 처리되는 건 아니죠. 뭐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리퀘스트 자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뭐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즉 서비스는 요청은 같지만 그 결과는, 그러니까 리설트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서비스 입장에서는 리퀘스트를 요청한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그 실행 결과를 이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죠. 그래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리퀘스트가 정확하게 처리됐는가, 아니면 에러가 났는가, 에러가 났으면 어떤 에러가 났는가를 알고 그 이후에 이제 사후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순한 리설트를 보는 것을 넘어서 리스판스 핸들링은 이 서비스 실행, 익스큐션의 리설트, 그리고 리설트 스테이터스,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익셉션도 이제 에러가 날 때는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익셉션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뭐 다양한 이제 리스판스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강의에는 우선 자 서비스가 실행되고 났을 때 그 리스판스가 오게 되는데, 그 리스판스가 올 때는 그게 성공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success죠. 아니면 실패했을 수도 있습니다. failure가 발생할 수도 있죠. 아니면 뭔가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걸 나타내는 것이 이제 리스판스 코드입니다. 그래서 리절트가 왔을 때 리스판스 코드들이 어떤 것들이 넘어오는가, 그 리스판스 코드를 보고 어떻게 이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서비스 입장에서 이제 그 진짜 다양한 상황들에 대해서를 다 표현할 수, 이제 그걸 표현해서 내지 그 정보를 이제 이제 추가해서 그 리스판스를 이제 굉장히 좀 이렇게 그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컴플렉스 리스판스라고 하는데, 그리고 자바로는 이제 response object라는 것이, response class라는 것이 이제 이 JAX-RS에는 이제 define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response java class, 이걸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response를 거기다 저장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서버에서 에러가 발생했을 때, 즉 이제 서비스를 실행하다가 에러가 발생했죠. 그러면 이제 익셉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바에서는 그 익셉션을 어떻게 처리해서 그 익셉션의 결과를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가, 전달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슬라이드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있고 이제 RESTful 서비스가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URL과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representation을 이제 그게 포함된 리퀘스트가 이제 서비스로 가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는 이제 그걸 처리하고 그 스테이터스가 있는 이제 그 HTTP 리스판스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리스판스 안에는 이제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이제 메시지 바디를 이제 추가해서 이렇게 응답할 수가 있게 되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리퀘스트 리스판스의 이제 구조의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랙션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리스판스가 이제 결국은 JAX-RS에서는 이제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 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즉
RESTful 웹 서비스가 실행이 되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HTTP 메시지로서 리스폰스 메시지로서 이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RESTful 웹 서비스의 인터페이스가 심플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HTTP 그 프로토콜의 메시지 형태들이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이제 그것이 이제 그걸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HTTP 리스폰스 메시지가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짐으로써 이 서비스의 실행 결과를 이제 통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맨 첫 줄에는 이제 201 이게 이제 석세스 했다는 얘기거든요. 리퀘스트가 성공했다.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created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제 그 리소스를 create 하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성공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location은 그 create 된 리소스의 이제 location인 거죠. 이게 URL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create 된 이제 그 리소스의 representation 한번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리스폰스의 형태가 됩니다. 요것을 이제 그 다양한 상황에서 요 방식, 요 프로토콜, 요 HTTP 리스폰스를 가지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서비스에서 클라이언트로 이제 작스RS 리스폰스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이제 HTTP 리스폰스이죠. 그런데 HTTP 리스폰스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HTTP 헤더들이 있죠. 미리 사전에 정의된 헤더들이 있습니다.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 헤더도 있고 컨텐트 타입을 나타내는 헤더도 있고 인코딩을 나타내는 헤더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헤더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그 리스폰스 메시지의 그 프로퍼티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에 representation 메시지 바디가 이제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아래 그림에서 보면 RESTful 웹 서비스에서 처리가 끝나게 되면 처리 결과가 Java 오브젝트에 이제 들어가겠죠, 존재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HTTP 메시지를 타고 클라이언트에 전달이 되는 거고, 그때 여기와 같이 이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헤더들이 있고 representation이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정상적으로 성공했으면 이제 success라는 스테이터스 코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representation 포함되었으면 그 representation의 타입이 뭐다? XML이냐, JSON이냐, 아니면 HTML이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아래 이제 빨간색으로 이 칠해진 요 박스 안에 있는 요 작업이 이제 리스폰스를 이제 처리하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리스폰스 핸들링은 이 서버 쪽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제 뒤쪽에서 설명 나오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그 리스폰스 메시지 HTTP 리스폰스 메시지가 클라이언트에 전달돼서 클라이언트에서 이 정보들이 다시 이제 그 추출이 돼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코드를 설계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선 그 리스폰스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AX-RS 내지는 RESTful 웹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HTTP 프로토콜은 이미 그 리스폰스 코드라는 것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JAX-RS 내지는 RESTful 웹 서비스에서는 요 이미 존재하는 HTTP 프로토콜의 리스폰스 코드를 거의 그대로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그 HTTP 프로토콜에서는 그 이 석세스한 경우에 그 리스폰스 이제 코드를 200에서 399까지의 숫자를 이제 사용하도록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뭐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는 뭐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쓰라는 거죠. 이게 이제 스탠다드고 이렇게 썼을 때 이제 그 호환성들이 이제 유지되겠죠. 우선 이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중요한 게 이제 200이죠. 이건 OK입니다. 석세스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get post request 같은 경우에
이제 OK가 넘어오게 되면 요청받은 것에 대해서 문제없다, 처리됐다라는 거죠. get 같은 경우에는 요청한 리소스의 representation이 이제 이 정상적으로 검색이 됐고 이 메시지 바디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04는 no content죠. 이건 뭐냐 하면 메시지 바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나 딜리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 리퀘스트가 성공했을 경우에 그 메시지 바디가 없이 이제 리스폰스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204가 오게 되면 컨텐츠는 없지만 석세스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get 하고 슬래시 프로덕트라는 이제 리퀘스트가 이렇게 이제 서버로 전달이 되면 서버에서 이 슬래시 프로덕트라고 하는 그 URL에 대응되는 리소스를 검색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메시지 바디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리스폰스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첫 줄에 나오면 이제 200 그리고 OK죠. 이거는 뭐냐면 get request가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200이 오게 되면 그리고 OK라는 게 나오면 그 아래 이제 그 메시지 바디에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리소스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201 create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이제 포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사용 그 이제 포스트 같은 리퀘스트를 위해서 사용되지는 리스폰스 코드죠. 흔하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트하고 슬래시 오더스라고 하는 이제 리소스에게 여기에 이제 메시지 바디로 주어지는 이런 컨텐트, 리프레젠테이션을 갖는 리소스를 크리에이트 해달라고 요청이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응답이 이제 리스폰스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 201이 왔죠. 그리고 크리에이티드가 왔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제 성공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한 이제 만들어진 리소스의 로케이션 URL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요 그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HTTP 그 메시지 헤더에 이렇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http://example.com orders 23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새롭게 크리에이트 된 리소스의 URL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스테이터스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put 리퀘스트가 나오면 이제 이미 여기 슬래시 프로덕트 슬래시 222 이거는 이제 존재하는 이제 그 리소스죠. 그랬을 때 그 존재하는 리소스의 컨텐츠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청이 갔죠. 여기는 예를 들자면 이제 가격을 바꿨다고 가정해보죠. 여기 코스트가 999.99 달러로 바뀌었다. 그랬을 때 이제 오는 응답이 이런 게 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204 no content가 온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이제 메시지 바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요청했던 그 리소스의 컨텐츠가 이제 보내진 컨텐츠로 이제 수정이 된 거죠. 자, 204 no content가 리스폰스로 오게 되는 이제 예를 이제 코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코드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우선 이제 그 URL, 그러니까 매칭되는 이제 URL이 at path annotation으로 당연히 주어지겠죠. 그리고 그 at push라고 하는 annotation이 이제 assign된 이제 method가 이렇게 있겠죠. update order라는. 근데 이 update order는 return value가 없죠. void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안에서 업데이트하고 끝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경우에 있어서는 JAX RS 엔진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no content라고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put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이렇게 짜게 되면
리턴 밸류가 없기 때문에 이 리턴 이제 하게 되는 이제 HTTP 리스폰스 메시지에 no content라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success에 관련된 이제 리스폰스 코드였고요. 에러에 관련된 리스폰스 코드를 살펴보게 되면 에러는 이제 400번서부터 599번까지의 이제 숫자를 이제 사용하도록 권고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제 빈번하게 사용되는 게 404 not found가 됩니다. 이거는 요청한 이제 URL에 매칭되는 이제 그 URL을 갖고 있는 거기에 매칭되는 URL을 갖고 있는 리소스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발견되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405는 URL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리소스는 존재하는데 그 URL을 갖고 있는 리소스는 존재하는데 그 요청하는 HTTP 메소드가 없는 거죠. 예를 들자면 get 타입의 리퀘스트를 보냈는데 get 타입으로 이제 어노테이션이 주어진 자바 메소드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풀만 있다라든지 뭐 포스트만 있다라든지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제 method not allowed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랬을 때는 이 405 에러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플러스에서 현재 available한 HTTP 메소드들의 리스트가 이제 리스폰스 메시지에 포함돼서 이제 리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06은 not acceptable입니다. 그거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리스폰스 중에 컨텐트 내지 메시지 바디 내지는 representation을 이런 형태로 요청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예를 들자면 XML을 보내라 아니면 JSON으로 보내라 했는데 존재하는 이제 서비스 메소드, 자바 메소드들이 그런 이제 미디어 타입을 이제 지원하는 그걸 그러니까 프로듀스하는 코드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not acceptable입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 요구하는 미디어 타입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경우가 되죠. 구체적인 코드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자, 404 에러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이건 어떤 발생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get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URL path가 주어졌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약간 타이포 오타가 있죠. 그러니까 이 CUS인데 COS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실제 JAX RS 서비스 코드에 있는 URL과 매칭이 안 일어나죠. 이 경우는 이제 404 not found입니다. 그러니까 즉 요청했던 URL과 매칭이 되는 리소스가 없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리스폰스 코드에 404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405 에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method not allowed인데, 자, 이런 오른편과 같은 이제 자바 메소드, 자바 이제 작사RS 서비스 코드가 있다고 하죠. 여기에 이제 포스트 타입의 이제 서비스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라이언트에서 get 타입의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 여기는 포스트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리스폰스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405 method not allowed 이렇게 이제 리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리스폰스 메시지가 그랬을 때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가능한 메소드 타입이 무엇이다라고 여기에 리스트를 보내준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현재는 이제 포스트가 있죠. 그래서 포스트는 가능하다라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405가 넘어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실제 allow라고 하는 이제 헤더 필드를 검사해서 지원되는 이제 메소드 타입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리스폰스 코드였던 거죠. 그러니까 즉 서비스, 그러니까 작사RS 서비스에서 결과를 이제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코드로 이제 해서 넘겨줄 때 그 리스폰스 코드만 봐도 서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굉장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거고. 자,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이제 그 실제 코딩을 하다 보면 그 서비스 코드 내에서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을 하죠. 그랬을 때 이제 그것들을 굉장히 제너릭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양한 상황을 어떤 그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어떤 통일된 방법으로 이제 처리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그 프로그래머블 한 리스판스 이제 클래스를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이제 자바 클래스가 작스RS에서 이제 제공되는 거죠. 그걸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컴플렉스 리스판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자바 클래스로서는 리스판스란 이름을 갖는 자바 클래스를 사용해서 그걸 처리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프로그래머블 한 거죠. 그러니까 리스판스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것이 그 기능이 지원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그 처리되는 경우를 보면 이거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컨텐트 핸들러 강의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자동으로 되는 설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자바 이제 서비스 코드에서 여기서처럼 이제 이런 그 메시지 그 바디에 이렇게 이제 바디로부터 이렇게 그 이제 서비스의 아규먼트로 이제 자동적으로 값이 전달이 되고 결과가 이제 리턴 밸류죠. 리턴 밸류가 자연스럽게 그 이제 리스판스 메시지의 이제 컨텐트로 이제 기록이 돼서 전달이 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그 컨텐트 핸들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유저는 이제 인풋 아규먼트를 통해서 XML 그 HTTP 리퀘스트 안에 있는 이제 컨텐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리턴 밸류가 리스판스 메시지 안에 컨텐트로 전달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자동화된 이제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저가 뭐 일체 코딩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넘어서 다양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나오는 것이 됩니다. 자, 리스판스 처리가 자동화된 이제 경우는 이제 컨텐트 핸들러에 대해서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이제 거기서 그렇게 자동화된 상황이 아닌 예외적 상황들이 계속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왔고, 그 질문에 대한 이제 작스RS의 이제 어떤 솔루션은 프로그래머블 리스판스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 리스판스를 이제 그 이 상황과 결과에 따라서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빌드를 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잡한 리스판스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그 JAX-RS는 리스판스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Java X ws.rs.core.response 전체 이제 어떤 패키지 네임은 요 response라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제 코딩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response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이제 서비스의 result, response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니까 response 클래스는 크게 이제 세 개의 값을 이제 갖게 됩니다. 뭐냐면 entity가 있죠. 이거는 이제 message body입니다. 이거는 content 또는 representation이죠. 그리고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리스판스 코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을 했고 봤던 석세스한 경우, 페일리어한 경우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타데이터라는 게 뭐냐면 리스판스 헤더인데 HTTP 헤더죠. 이게 이제 그 안에 이제 미디어 타입이 뭔가 XML이냐, HTML이냐, JSON이냐 내지는 인코딩이 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랭귀지는 무엇을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데이터라는 데 들어가고 그걸 이제 헤더 필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선 이제 사실은 이제 리스판스 빌더라고 하는 이제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그 메소드 있는데 이제 그 방법에 의해서 실제 이런 이제 리스판스 클래스의 인스턴스 오브젝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면 여러 가지 이제 헤더들이 있으면 그 헤더를 하나하나 이제 세팅하는 거죠. 그다음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계속 정보도 추가하고 리스판스 코드도 정해주고 메시지 바디도 이제 정해주고 뭐 이제 이런 식의 경우를 이제 해서 이제 리스판스 빌더를 통해서 이런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이제 인크리멘탈이라고 보통 하죠. 한 번에 탁 만드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여러 코딩을 하면서 이제 정보가 파악될 때마다 이제 그런 이제 어트리뷰트 내지는 헤더들을 추가함으로써 이제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프로그래머블 리스판드에서는 이 리스판스라는 클래스와 리스판스 빌더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클래스가 이제 코어 이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 이제 이 서비스로부터 클라이언트로 이제 HTTP 리스판스가 날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랬을 때 요 이제 리스판스 오브젝트가 오브젝트가 이제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 JAX RS 서비스 코드에서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JAX RS 엔진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는 이제 그 서비스 코드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리스판스 오브젝트 내에는 HTTP 헤더들이 들어있고 이거는 이제 스테이터스, 컨텐트 타입, 뭐 인코딩 타입 이런 게 들어가죠.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션도 그 안에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서비스, RESTful 서비스 코드 내에서 사실은 HTTP 리스판스 메시지를 거의 전적으로 만든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그 RESTful 서비스에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제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죠. 이건 자바 오브젝트입니다. 앞에 설명했던 거죠. 근데 이 리스판스 오브젝트에는 HTTP 헤더를 다 세팅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션도 다 이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리스판스 오브젝트에서 곧바로 이런 이제 실제 HTTP 리스판스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클라이언트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리스판스 오브젝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간단히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그 JAX RS 서비스의 이제 그 return value 타입은 실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사용되는 거였죠. order 내지는 뭐 string, 그 다음에 뭐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 그 자바의 클래스 네임, 클래스 타입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프로그램드 리스판스는 뭐냐면 리스판스 클래스의 인스턴스 오브젝트가 리턴 밸류가 됩니다. 이거는 특정 뭐 클래스 특정 이렇게 뭐 이메일 뭐 메시지 뭐 오더 뭐 이런 것들이 아닌 거죠. 이건 제너릭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리스판스 클래스 인스턴스는 그냥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공통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너릭한 프로그래밍 가능한 클래스죠. 그리고 그 안에 보시게 되면 리스판스 빌더라고 하는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죠. 이건 이제 뒤에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드를 하게 되면 실제 이 리스판스 빌더 오브젝트에서 빌드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때 리스판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리스판스 오브젝트가 JAX RS 엔진에 전달이 되면 이제 이런 것과 같은 이제 이 HTTP 리스판스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플리케이션의 독립적인 제너릭한 그 자바 클래스 리스판스라는 걸 사용하고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그 작사에서 서비스 코드 내에서 이 리스판스 빌더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이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텝을 다 밟고 이제 뭐 헤더 필드를 다 이제 지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통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로그램드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이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빌드하는 과정을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우선 이제 그 시작은 뭐냐면 리스판스 클래스로부터 스타트하게 됩니다.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스태틱 메소드들이 이제 쭉 있죠. 이제 그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이제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이제 만드는 과정을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처럼 리스판스 클래스에 이제 스태틱 메소드들이 있고요. 그걸 사용해서 리스판스 빌더 이제 오브젝트를 만들어내게 되고 리스판스 빌더 오브젝트의 메소드를 써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게 됩니다. 자, 우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리스판스의 클래스입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개의 이렇게 스태틱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태틱 메소드들은 이제 일관되게 이 리스판스 빌더 오브젝트를 만드는 이제 메소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스테이터스, 오케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서버 에러, 뭐 created, no content, not modified, 뭐 그다음에 see other, 그리고 temporary redirect, not acceptable 이런 것도 쭉 나오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그 response 클래스의 자바 다큐멘테이션을 보게 되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대충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선 그 리스판스 빌더를 만들 때 여기서 쭉 나열되어졌던 그 메소드 네임들은 이거는 거의 대부분은 이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리스판스 스테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이제 리절트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리스판스 빌더를 이제 일단 만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전체를 한 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의 이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일단 리스판스 빌더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정보를 추가하면서 이 리스판스 빌더의 정보들을 이제 확장시켜 놓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빌드라는 거에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뒤에 설명이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컨텐트 핸들러의 설명 때 나왔던 거는 이제 오토메이티드 된 리스판스 핸들링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건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greetings라고 하는 메소드 서비스의 return value가 string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처럼 이렇게 string이 이렇게 return value로 나오게 되고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리스판스가 HTTP 리스판스의 이제 그 컨텐트로 이제 기록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유저는 일체 뭔가 HTTP 메시지를 빌딩하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컨텐트만 딱 지목을 하고 그냥 리턴 해버리면 나머지는 이제 컨텐트 핸들러가 이제 처리를 했었죠. 그에 비해서 이제 이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빌드하는 과정의 코드를 보면 이제 그런 식이 되어 있지 않죠. 자, 이런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코드에 보게 되면 일단은 return 타입이 그 response 클래스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로 이렇게 전달되는데 그 안에를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response 그거에 이제 static method 이게 OK죠. 이제 OK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OK 안에는 이제 result라고 하는 값, 그러니까 이 컨텐트를 이렇게 지목할 수 있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메시지 바디에 들어가는 게 이제 헬로 메시지였죠. 이제 그것을 OK의 아규먼트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리스폰스인데
result status가 OK죠. 그리고 이제 OK가 됐으니까 거기에는 컨텐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컨텐트 아규먼트를 OK 아규먼트를 준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리스판스 빌더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리스판스 빌드라는 이 오브젝트에는 스테이터스가 OK고요. 이게 이제 200이죠. 그리고 메시지 바디가 이제 그 헬로우 느낌표 가는 이 XML 이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빌더 오브젝트의 메소드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리스판스 빌더죠. 거기서 build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여기 와서 갖는 이제 get response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HTTP 메소드죠. 근데 이 HTTP 메시지인데 이 HTTP 메시지의 그 result status는 이 response 오브젝트 안에 OK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서비스 코드에서 response 메시지의 result status를 OK라고 명확하게 이제 프로그램 해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이게 이제 그 response 오브젝트를 프로그램으로서 빌드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 컨텐트 핸들러에서 설명되었던 이제 자동화된 리스판스 핸들링의 약간 다른 사례를 보면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그 return value가 이메일 그 자바 오브젝트죠. 근데 이것을 여기서와 같이 이제 그 이메일 자바 오브젝트를 자동으로 이렇게 XML로 이렇게 변환하는 이제 작업이 있었죠. 이거는 이제 짝스비와 같은 이제 변환 과정에 의해서 이제 이게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짝스비가 사용되는데 이렇게 이제 짝스비를 이용하는 방법도 이제 그 이 컴플렉스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빌딩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앞에 거 유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read email이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가 있고 이게 이제 get 타입의 이제 메소드이죠. 근데 아까 거는 그냥 이메일이라는 그 이 자바 오브젝트 리턴인데 여기는 이제 리스판스를 리턴하죠. 자, 그걸 어떻게 하냐고 보면 이렇게 되죠. 그 이전에 이제 그 이 단순한 이제 스트링 메시지를 리턴했던 경우와는 좀 다르게 여기 보게 되면 이메일이라는 이제 자바 오브젝트가 있죠. 그리고 리스판스에서 스태틱 메소드인 OK를 호출할 때 이전 예제에서는 스트링을 줬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메일 자바 오브젝트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리스판스 빌더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경우에 이제 그 안에서 요 코드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jakSB 라이브러리가 사용되어져서 리스판스 빌드 안에 이 자바 오브젝트가 이 XML로 이제 자동적으로 변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더 그 리스판스 빌더 오브젝트가 빌드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XML로 이렇게 변환된 이제 get response 메시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HTTP 메시지의 스테이터스는 OK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컨텐트 그 핸들러에서 처리하는 거 굉장히 유사한 거죠. 단지 여기서는 이제 코딩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 실제 그 HTTP 메시지를 다 이제 매뉴얼하게 이제 프로그램으로서 일일이 이제 빌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헤더들 정보를 일일이 이제 언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단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보면 response.ok 뭐 이런 걸 이제 그런 메소드를 사용함으로써 이 메시지의 스테이터스가 OK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컨텐트 핸들러에서 우리가 이제 그 이 얘기를 했듯이 이런 이제 그 짝스비 경우에 있어서는
이 작스비 핸들러가 이 변환을 이제 이 경우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XML 다큐멘트, 그다음에 모든 자바가 이런 식의 변환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컨텐트 핸들러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우리 했지만 이게 세이프한 방법은 실제 내부적으로 이제 XML, 그러니까 자바 오브젝트를 XML 스트링으로 바꾸고 매뉴얼하게, 그리고 그 스트링을 이제 넘겨주는 게 가장 세이프하긴 하죠. 근데 이게 만약에 가능하면, 그러니까 빌트인 작스비 핸들러가 처리하게 되면 훨씬 코딩은 이제 심플해질 수는 있겠죠. 자, 앞에서 이제 간단한 코드를 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 이제 그 서비스 코드에서 하는 건 뭐냐면 리스폰스 오브젝트 빌딩하는 거죠. 근데 리스폰스 오브젝트라는 건 결국은 사실은 HTTP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HTTP 메시지는 크게 메시지 바디, 컨텐트하고 헤더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리스폰스 빌더는 뭐냐면 그런 세부적인 헤더들 정보들을 이제 일일이 다 이제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필요한 메소드들을 쭉 제공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실제 리스폰스를 실제 빌딩할 수 있는 메소드가 하나 딱 있죠. 그게 여기서 나와 있는 이제 빌드라는 메소드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에는 리스폰스 빌더의 이제 그래서 이제 존재하는 메소드들이 쭉 나열돼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아주 특별한 거죠. 이거는 맨 마지막에 리스폰스를 빌딩하는 이제 메소드고, 그 나머지 메소드들은 뭐냐면 HTTP 헤더들을 이제 정해주는 거죠. 자, 스테이터스 이제 지목해 주는 거고, 거기 보면 이제 타입이 있죠. 타입은 미디어 타입인데 이게 XML이냐 뭐 JSON이냐는 거죠. 그리고 엔티티는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게 메시지 바디입니다. 이거 컨텐트죠. 앞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뭐 그 아까 이메일 자바 오브젝트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주어질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이제 요 엔티티라고 불려지는 요 메소드의 아규먼트를 주어진 엔티티는 이제 메시지 바디 컨텐트로 변환되어서 저장되어지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뭐 variant도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이제 잘 모르겠고요, 저도. 그 다음에 language가 있죠. 이 language는 이제 이게 English냐, 뭐 Korean이냐, 뭐 UTF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UTF는 아니긴 인코딩이고, 뭐 프랑스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헤더, 그러니까 HTTP 헤더들도 있죠. 로케이션, 컨텐트 로케이션, 태그, 마지막으로 수정된 날짜, 뭐 이런 등등등 쿠키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면 맨 처음에 이제 일단 그 리스폰스 그 클래스의 스태틱 메소드를 가지고 일단은 이제 리스폰스 빌드를 만들죠. 그건 이제 그런 식으로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리스폰스 빌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메소드를 가지고 이렇게 이 HTTP 메시지 헤더들의 정보를 다 이제 채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줬던 이제 build라는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리스폰스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스테이터스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스테이터스를 좀 직관적이고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Java Enumeration 데이터 타입이 이제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습니다. 스테이터스라고.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게 심볼릭하게 정의되죠. OK. OK는 숫자 200. 그리고 캐릭터 스트링으로 나타내져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빈번하게 사용되어지는 것들, 이미 뭐 디팩트 스탠다드처럼 이제 정의되는 것들 이렇게 이제 쭉 이제 해놓은 거죠. 여기는 이제 에러 코드들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response builder라는 거에 나와 있는 메소드들을 여러분들 실제 이제 이 자바 덕 같은 데에서 살펴보게 되면 HTTP 헤더에 관련 그것들을
이제 지정하는 이제 메소드들이 쭉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HTTP 헤더들을 좀 살펴보면 이제 location, server, 그다음에 allow, 그다음에 content encoding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content language, 그다음에 content length, 뭐 content location, content type, last modified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자, 이런 것들을 그 리스판스 빌더를 사용해서 이제 계속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이제 빌더가 이 HTTP 헤더 그러니까 HTTP 리스판스 메시지의 이제 헤더 값들이 이제 추가가 계속 되는 거죠. 리스판스 이그샘플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이제 그 리스판스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아래에 나와 있는 이제 메시지 바디 컨텐츠는 뭐 티피컬한 아주 대표적인 HTML 이제 그 다큐멘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 헤더 정보를 주로 살펴보도록 하죠. 뭐 date, server, last modified, content length, content type, 뭐 connection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이런 유형의 리스판스 이 메시지를 어떻게 빌딩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코딩을 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getBook이라고 하는 이제 메소드가 있습니다. 요거의 return value가 response object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일단 response builder 오브젝트를 만들죠. 이제 builder라고 이름 붙여진 오브젝트를 만드는데 이거 어떻게 만드냐면 response 클래스의 이건 static method입니다. ok라는 그 ok라는 이제 메소드를 호출하고 실제 그 컨텐츠에 해당될 수 있는 이제 book이죠. book 정보를 읽는 거니까 그 정보를 아규먼트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빌더가 이제 빌더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빌더 오브젝트는 컨텐트, 그러니까 메시지 바디가 이제 스트링으로 이미 이제 지정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리스판스 코드가 OK로 지정이 됐죠. 이거에 추가해서 이 빌더에서 랭귀지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프랑스죠. 이제 프렌치 같은 랭귀지가 이제 정해졌고 그 다음에 이 헤더 그런데 이 헤더는 이제 여러 가지 헤더를 이렇게 제너릭하게 지목할 수 있는 건데 컨텐트 타입이 이 텍스트 HTML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목할 수. 이걸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쓰면 다양한 이제 헤더들이 이제 추가가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빌더 오브젝트에서 이제 빌드라는 것을 호출하게 되면 실제 리스판스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들어지는 리스판스 오브젝트는 그 HTTP 리스판스 메시지에서 요구되어지는 이제 헤더들 그리고 컨텐트, 그러니까 즉 메시지 바디, 그러니까 리프레젠테이션 모든 것들이 이 리스판스 오브젝트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것들은 헤더이고 이 book이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 바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스트링인데 이 OK 여기에다가 실제 뭐 자바 클래스 오브젝트 같은 것들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이 짝스비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변환이 되어지는 상황인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은 이 프로그래밍 상에서 그 리턴하려고 하는 이제 오브젝트를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이 OK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제 스트링으로서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OK라는 이제 스태틱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일단 우선 이제 리스판스 빌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리스판스 빌더는 이제 그 이후에 메소드를 계속 이제 호출함으로써 이 메시지 헤더들의 이제 여러 정보들이 추가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작업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이 리스판스 빌더 클래스에는 이제 메소드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리스판스 메시지의 그
어트리뷰트들, 그러니까 그 헤더들을 이제 쭉 이제 하는 걸 봤고,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그 build라는 이제 메소드를 호출함으로써 response 오브젝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그 JAX RS 서비스 코드가 마지막에 리턴한 오브젝트는 빌드여야 됩니다. 그래서 리스판스 빌더를 리턴한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것이 아니고 리스판스 오브젝트를 리턴하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리스판스 빌더 오브젝트에서 마지막에 이제 build라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이제 결과값을 리턴해 줘야 되는 거죠. 아까 보여줬던 이제 그 example 코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마지막에 builder 오브젝트에서 이제 그 response builder 오브젝트에서 메소드 build를 호출하죠. 그러면 이 build라는 메소드가 response 오브젝트를 리턴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JAX RS 엔진에 전달이 되고, 그러면 그게 이제 HTTP 메시지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스판스 오브젝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이제 그 JAX RS 서비스에서 리퀘스트를 받아서 그 서비스를 처리하고 나서 그 결과를 이제 리스판스 클래스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보내는 이제 그 과정, 그 어떤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리스판스 오브젝트는 사실은 자바 오브젝트이지만 그 리스판스 오브젝트 내부를 들여다보면 거의 이제 HTTP 메시지에 있는 데이터들을 다 갖고 있죠. 그러니까 HTTP 헤더에 대한 것들도 갖고 있고, 거기 HTTP 메시지 바디도 갖고 있고,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들도 이제 갖고 있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리스판스 클래스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제 HTTP 메시지로 변환되어져서 클라이언트로 전달이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는 이제 HTTP 그 메시지를 받아서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이 클라이언트 자체가 다시 자바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다시 역으로 이제 자바의 오브젝트로 다시 이제 반대의 역변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JAX RS의 이제 클라이언트, 자바로 짜진 클라이언트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개발되어진 거다라고 하면, 그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는 이제 HTTP 메시지를 그 자바스크립트 이제 방식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이제 자바로 만들어진 클라이언트,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는 이제 JAX RS의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를 이제 사용한 경우를 이제 가정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제 그 클라이언트하고 RESTful 서비스 간의 이제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지금까지에서 보면 이제 RESTful 서비스에서 HTTP 리스판스 메시지를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RESTful 서비스 안에 자바 오브젝트로 그 리스판스 클래스 오브젝트가 있죠. 이제 그걸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 리스판스 오브젝트가 이런 식으로 이제 HTTP 메시지로 변환되어서 이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 HTTP 메시지는 헤더 필드들이 있고 리프레젠테이션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그 클라이언트에서 받을 때 클라이언트에서 처리하려면 다시 이 텍스트로 만들어진 HTTP 메시지를 자바 오브젝트로 이제 이렇게 변환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AX RS
클라이언트는 이제 이게 자바로 짜여졌고 이제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작스 RS 클라이언트 설계에서는 RESTful 서비스에서 그 response Java 오브젝트를 쓴 것과 이제 동일하게 그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HTTP 메시지가 자바 오브젝트로 바뀌는데 그 자바 오브젝트가 그 리스판스 클래스 지금까지 이제 그 설명에서 나왔던 리스판스 클래스의 오브젝트로 변환이 되어지는 거죠. 그 변환을 이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서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그 리스판스 클래스의 메소드를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스태틱 메소드들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로 스테이터스 정보들을 이제 세팅하는 스태틱 메소드였고 그 스태틱 메소드는 이제 리스판스 빌더 오브젝트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리스판스 빌더 오브젝트에서 이제 각종 그 이제 HTTP 헤더 정보들이 이제 세팅, 이제 그 어사인이 되거나 이제 지정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이제 클라이언트에 오게 되면 그 HTTP 그 메시지 내용이 이제 자동적으로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에 의해서 리스판스 오브젝트로 이제 만들어져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코드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넘겨져 오는 리스판스 클래스 오브젝트에서 내부 정보를 이제 읽어내는 게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판스 메소드들 중에는 리스판스 클래스 메소드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리스판스 오브젝트 내에 있는 정보를 읽어오는 메소드들이 쭉 이제 제공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get entity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메시지 바디, 그러니까 컨텐트, representation 읽어오는 거고, 요거는 그냥 자바 오브젝트로 그냥 읽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하게 되면 이제 자바 오브젝트로 가져와서 그게 타입이 뭔지, 뭐 내부 어떤 필드가 있는지 이것들을 이제 다 찾아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read enti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넘어오게 되는 그 이제 그 메시지 바디가 이미 이제 어떤 그 클래스 타입의 오브젝트인지를 알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read entity 요 메소드인 경우에는 아규먼트로 그 클래스의 그 타입 네임을 주게 되면 이 read entity 메소드에서 그 클래스 타입의 오브젝트로 변환시켜서 이제 그 메시지 바디 내지는 그 컨텐츠를 넘겨주게 됩니다. representation. 그거는 이제 뒤에 example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그 메소드들은 그 이 HTTP 헤더들에 대한 정보들이죠. 우선 get status는 이제 response 코드죠. 200은 이제 예자면 OK, 201은 created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 get status 메소드로 출하게 되면 그 이제 서비스를 처리한 결과의 이제 스테이터스 정보를 이걸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사실은 이제 그 헤더 정보들이죠. 그래서 그 헤더들의 이제 그 어떤 attribute name 그리고 그거의 value들이 이렇게 맵 형태로 그 이제 get metadata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et allowed method인 경우에는 그 method not found라고 하는 이제 그 에러가 났을 때는 즉 그 method not allowed죠. 그러니까 405 에러가 난 경우에는 예전에 get 타입의 메소드를 요청했는데 get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405 method not allowed 이런 것들이 이제 에러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때 실제 허용되는 이제 메소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그 셋으로 해서 이렇게 넘겨준다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해서 뭐 get header string 이거는 이제 헤더의 그 attribute name을 argument로 주면 그거에 이제 value가 넘어오는 거 있고요.
get language, 그 다음에 get last modified, get length. 이거는 이제 메시지 바디의 length죠. 길이죠. get link, 그 다음에 get links, 링크 여러 개가 넘어오는 경우. 그 다음에 get location, get media type. 이거는 이제 그 메시지 바디, 컨텐트 또는 이제 representation이 어떤 미디어 타입이냐는 거죠. XML이냐, 아니면 뭐 JSON이냐, HTML이냐 뭐 이런 것들이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get status info.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숫자로도 넘겨올 수도 있고, 그 status type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자바 타입으로 정의된 이름으로에 넘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여러 메소드를 이제 사용해서 그 리턴되어 오는 이제 리스판스 클래스 오브젝트를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에서 이제 정보를 읽어내는 것이 됩니다. 자, 예제를 살펴보면 이제 아주 간단한 예제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이제 클라이언트 코드를 만드는 법은 우리가 이제 그 앞쪽에서 이제 그 간단한 예제 프로그램을 이미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빌더를 의 스태틱 메소드들을 사용해서 이제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를 만들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이제 그 호출하려고 하는 그 리소스 오브젝트를 만들죠. 웹 타겟이라고 해서 그 웹 타겟은 여기서처럼 이제 URL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이 웹 타겟을 가지고 이제 리퀘스트를 만들죠. 그랬을 때가 여기 보면 이제 accept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리퀘스트 메시지 내지는 리퀘스트의 그 헤더 정보들을 이제 이렇게 이제 지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application XML을 이제 accept 하겠다라는 게 자면 서비스 작사RS 서비스 코드에서 이제 이 XML로 그 리스판스 그 메시지 바디에서 representation 넘겨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get method가 되면 요거는 이제 get type request를 이제 이 작사RS 서비스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가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response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리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get 그 메소드 호출이 맨 마지막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그 이 클래스 내지는 뭐 타입이든지 네임이든지 아니면 그 이 데이터 타입을 적어 놓게 되면 그 값으로 이제 메시지 바디가 이제 변환돼서 넘어오고 그냥 이렇게 타입 지목 없이 그냥 get 하게 되면 그러니까 리스판스 오브젝트가 만들어져서 넘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리스판스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때서부터는 지금까지 봐왔던 그 이제 메소드들을 사용해서 리스판스 안에 있는 이제 데이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선 get status다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이게 OK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200하고 같냐, 이건 OK냐 아니냐라는 거죠. 이제 get을 불렀기 때문에 200 OK가 나오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 리스판스 메시지 안에 그 리소스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read entity라는 이제 메소드를 써서 리스판스 오브젝트 안에 있는 그 컨텐트, 리프레젠테이션 내지 메시지 바디를 읽어내죠. 여기서 읽어낼 때 여기서 이제 그 오브젝트를 이메일이라고 하는 이제 그 클래스 이제 그 네임을 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메시지 바디 내지는 컨텐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이메일 클래스 오브젝트라고 아규먼트로 이제 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리스판스 코드 내에서 read entity 메소드 내에서 메시지 바디에 있는 내용을 이메일 자바 오브젝트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거죠. 여기서 변환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만약에 이제 HTTP 리스판스 내에 XML 오브젝트가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이게 자바 오브젝트로 이렇게 언마샬링 돼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이제 설명했던 것은 사실은 이제 빌트인 작스비 핸들러가 있을 경우에 하나인 경우죠. 그러니까 즉 이메일의 클래스 정보를 가지고 자바 오브젝트하고 매핑을 시켜서 이제 자바 오브젝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리스폰스 오브젝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좀 단순화된 simplified된 코드로 하게 되면 이런 식의 코드가 가능합니다. 앞에 코드하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앞에 거는 get하고 그 아규먼트가 없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response 오브젝트가 return 되오지만 get하고 여기에다가 이 클래스 네임을 주게 되면 그 메시지 바디에 있는 데이터가 아예 return value로 이제 그 이메일 메시지 이메일 그 클래스 오브젝트로 변환돼서 리턴돼 넘어오는 거죠. 그냥 이메일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리턴 밸류로 그냥 직접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하고 차이는 앞에 거는 get 메소드 호출을 할 때 그 클래스 네임 정보를 안 주는 거고 여기는 클래스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냐면 클래스 정보를 주게 되면 그 리턴 밸류가 그러니까 타겟의 그 메소드 호출하는 그러니까 즉 서비스 호출하는 그 코드의 리턴 밸류가 그 지정된 그 자바 클래스 타입의 오브젝트로 변환이 돼서 리턴되어 오는 거죠. 만약 여기서 이제 얘에 나오는 거죠. email.class라는 정보가 만약에 안 주어지게 되면 그냥 빈 걸로 남기게 되면 이제 이 서비스 호출의 결과는 리스폰스 오브젝트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동일하게 이제 이런 이 변환이 이루어지려면 작스비 핸들러가 제대로 작동해야 됩니다. 근데 작스비 핸들러가 모든 경우에 제대로 작동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확인이 좀 필요한 경우가 됩니다. 이런 것이 복잡하고 힘들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email.class 대신에 이제 스트링을 사용할 수가 있죠. string.class 하게 되면 그 HTTP response 메시지에 있는 메시지 body, content 또는 representation이 string의 value의 형태로 그냥 return value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러 핸들링에 대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에러를 이제 대처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는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서비스 코드, JAX RS 서비스 코드를 실행할 때 일어난다고 가정하면, 자, 그 에러가 이제 클라이언트에 이제 리포팅이 돼야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비스를 요청했는데 서비스가 제대로 됐는지 에러가 났으면 어떤 에러가 났는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이제 거기에 대처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서비스, JAX RS 서비스에서 실행되었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에러가 클라이언트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제 리포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JAX RS 코드가 클라이언트로 그냥 에러를 리포팅 하겠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리스폰스 오브젝트, 지금까지 얘기했던 리스폰스 오브젝트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에러 코드를 스테이터스 코드를 사용해서 이제 표시하는 거죠. 예자하면 not found 내지는 method not allowe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에러 코드를 넣어서 리스폰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 리턴 시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 리스폰스 오브젝트의 스테이터스 코드를 보고 저기서 지금 어떤 에러가 났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죠. 그게 첫 번째 경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이 작사레스 서비스 코드 내에서 익셉션을 일으켜 버리는 겁니다. 자, 익셉션을 일으키는 것과 이렇게 리스폰스 코드를 리터닝하는 것 차이는 이 리스폰스 코드를 리터닝 하려면 코드를 다 이제 지나쳐서 그러니까 이제 리턴 이 명령어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근데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더 이상 진전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무슨 null value 에러라든지 이게 생기면 이제 거기서 빠져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자바에서 흔히 사용하는 게 exception. exception은 그냥 그 순간에 그냥 리턴돼 버리는 거죠. 다른 거 없이. exception은 그냥 생성시키고 해버리는 건데 그걸 이제 throwing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exception을 일으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컨트롤을 이동을 계속 시켜서 이 이제 response object return하는 그 statement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시점에서 exception을 raise하고 그냥 딱 이제 exit 해버리는 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JAX RS 런타임 시스템이 결국은 이제 이게 JAX RS 서비스를 이제 기동시키고 관리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exception mapper라고 하는 이제 코드가 만들어져서 이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exception mapper에 의해서 그 exception을 이제 핸들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exception mapper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경우죠. 그리고 만약 거기서 안 된다면 서비스 컨테이너라는 이제 JAX RS라든지 아주 바깥쪽에 있는 이제 서비스를 실행시켜 주는 그 이제 엔진에서 이제 익셉션을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런 그 이제 익셉션들을 만들고 다 선언해주고 이제 처리한 코드를 넣는 거는 조금 생각보다는 이제 피곤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디자인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는 있게 됩니다. 자, 이 익셉션을 만들고 정의해주고 이제 그거를 이제 각각의 그 해결하는 코드를 만들어 두는 것도 생각보다는 이제 좀 지겨운 코드일 수도 있고 에러를 하기 좋은 코드도 있고 좀 헷갈리는 코드가 될 수 있어서 JAX RS에서는 JAX RS 사용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 이미 정의된 built-in runtime exception을 정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JAX RS 코드 짜는 이제 사람들이 그냥 갖다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이라는 이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은 유저가 따로 뭐 이 익셉션을 이제 정의할 필요도 없고 이미 시스템이 정의되는 거니까 이걸 사용해서 그냥 익셉션을 발생시켜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JAX RS 런타임 엔진, 그러니까 저지 같은 런타임 엔진이 그걸 그냥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알려진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런타임 엔진이 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JAX RS 런타임 엔진이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은 이제 처리할 수 있게 이제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JAX RS 런타임 엔진이 이제 이 그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을 이제 캐치했을 때 그럼 무슨 행동을 하는가, 어떤 작업을 하는가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즉 웹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은 결국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그 뒤에 이제 example 코드에서 나오겠지만 그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을 이제 그 이 발생시킬 때 그때 아규먼트로 이제 우리가 JAX-RS에서 response에서 사용되는 스테이터스 코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JAX-RS runtime 엔진이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을 딱 캐치하게 되면 그때 이 JAX-RS runtime 엔진은 그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 내에 기록된 스테이터스 코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JAX-RS runtime이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기본적 그 리스폰스 오브젝트를 만들고 그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스테이터스 코드를 이제 이 어사인해서 그 리스폰스 오브젝트를 자동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보내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스테이터스 코드가 없으면 이거는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을 이제 그 발생시킬 때 이제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잘 모르는 에러가 발생한 경우죠. 그렇게 되면 익셉션에 안에 이제 스테이트 코드가 없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제 JAX RS runtime 엔진이 그러니까 500번 에러,
이거는 internal server error라고 하는 이제 unknown error인 거죠. 그 에러 코드를 가지고 이제 그 response 오브젝트가 만들어서 그게 리턴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 클래스의 이제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개의 그 이제 그 컨스트럭터가 있습니다. 여러 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이제 세 번째 메소드가 있죠. 그러니까 int status 이거는 그 response status 정보들인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넣어주게 되면 넣어서 이제 이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을 이제 만들게 되면 이게 이제 컨스트럭터기 때문에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JAX RS 런타임 엔진이 이 정보를 읽어서 이 스테이터스 코드를 갖는 리스폰스 오브젝트를 만든다는 얘기죠. 자, example 코드를 잠깐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아이디가 있는 커스터머를 이제 찾는 그 서비스죠. get customer.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 path name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디를 갖는 커스터머를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find customer라는 이제 그 내부 펑션 내지 내부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커스터머를 이제 검색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아이디를 갖는 커스터머가 없다. 그럼 여기서 이제 그 return value가 null이 넘어오게 됐을 때 이건 에러가 난 거죠. 그럼 그 뒤에 이제 뭔가 프로세싱하는 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코드에서는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이라고 하는 에러를 이제 이렇게 그 이제 erase하는 throw하게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발생시켜 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의 이제 컨스트럭터를 호출할 때 그 아규먼트로 이제 스테이터스를 주는 거죠. not found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익셉션이 이제 발생되어 버리면 코드들이 중간에 다 스탑하고 그냥 리턴하게 되죠. 그러니까 JAX RS 서비스 이거는 이제 그 get customer라는 이제 서비스 코드 메소드가 요 익셉션이 throw 되는 시점에 스탑 해버리죠. 더 이상 진행 안 하는 건데 그 뒤 코드는 다 무시되는 거고. 그리고 익셉션이 이제 그 calling function, calling method 내지는 위로 이제 그 throw 돼버리는 거. 그러면 이제 JAX RS 엔진이 요 익셉션을 캐치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익셉션에 있는 그 스테이터스 코드를 가지고 이제 404 not found죠. 이걸 가지고 HTTP 리스폰스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리턴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게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이 이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이 이제 처리된 과정을 간단하게 이제 그 도식으로서 이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선 그 RESTful 웹 서비스 자바 코드 내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이 이제 throw 되는 거죠. 이제 발생시켜 버리는 거죠. 에러가 났을 때는. 그렇게 되면 이제 RESTful 웹 서비스 자바 코드는 이제 더 이상 실행이 없습니다. 거기 스탑 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게 이제 JAX RS 엔진에 이제 그로 이제 전달이 되고 그렇게 JAX RS 엔진에서 그걸 이제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을 캐치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처럼 이제 이 그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에 있는 스테이터스 코드를 가지고 리스폰스 오브젝트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서 보듯이 그 값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결국은 HTTP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리스폰스 메시지겠죠. 그게 클라이언트에서 전달되어서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처리되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길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이라는 이제 스페셜 익셉션이 이미 정의되어져 있는 거죠. JAX RS 그 이제 시스템을 갖다 쓰게 되면 그러니까 유저는 그냥 어떤 에러가 발생이 되면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 오브젝트를 크리에이트하고 그때 스테이터스 코드를 이제 아규먼트로 줘서 이제 컨스트럭터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이 만들어지고 그걸 그냥 throw 해버리면 되는 거죠. 발생시켜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자동적으로 JAX RS 엔진이 그 익셉션을 이제 캐치해서
리스폰스 코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HTTP 그 이제 리스폰스 메시지를 만들어서 이제 클라이언트로 보낸다라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처리되는 과정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이번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그 리스폰스 핸들링이 이제 그 JAX-RS 리스폰스 핸들링은 이제 기본적으로 HTTP 프로토콜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HTTP 프로토콜에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걸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에러가 났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HTTP 그 스테이터스 코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제 그걸 표현했다라는 거죠. JAX-RS인 경우엔 200번은 OK, 201은 created, 404는 not found, 405는 method not allowed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RESTful 웹 서비스에서는 서비스를 호출하고 나서 그 스테이터스 코드가 이제 그 리스폰스 메시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보면 이제 그 서비스가 실행이 어떻게 됐는지를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상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ogrammable responses 또 이제 complex response라는 어떤 방식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이제 리스폰스 클래스라는 것이 이제 JAX-RS에서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폰스 클래스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이건 이제 JAX-RS 서비스 코드가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드는 거를 실제 프로그래머가 내지는 디벨로퍼가 이제 코딩을 짜줘야 되죠. 그러면 그 리스폰스 클래스 오브젝트는 그 컨텐트, 이거는 메시지 바디죠. 리프레젠테이션, 그 다음에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그 서비스의 실행 결과의 스테이터스, 그리고 헤더들의 정보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HTTP 그 메시지 내용들을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오브젝트, 그런 리스폰스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리턴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이 유저가 내지는 시스템 개발자가 그 전체를 이제 프로그래머블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에러가 발생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리스폰스에서 에러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리스폰스 오브젝트 스테이터스 코드에다가 에러를 이제 표시해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그 리스폰스를 받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HTTP 메시지, 그러니까 즉 리스폰스 오브젝트는 이제 HTTP 메시지로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변환이 되거든요. 거의 똑같은 구조, 똑같은 정보들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는 이제 그 스테이터스 코드를 읽고 어떤 에러가 났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코딩을 이제 실제 이제 그 컨트롤을 이제 이동시켜서 리턴 스테이트먼트까지 이동해야 되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이게 상당히 이제 귀찮은 코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익셉션이 이제 그런 경우 굉장히 편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서는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이라는 이제 스페셜한 빌트인 익셉션을 제공하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에러가 난 시점에서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을 그냥 이제 이거는 이제 이미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만들어서 그 오브젝트를 이제 throw 하는 거죠. 그러니까 raise 하는 거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요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에다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를 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이 JAX-RS 서비스의 이제 스테이터스 코드입니다. 그러면 이 웹 어플리케이션 익셉션이 그걸 가지고 이제 throw 되면 런타임 엔진에서 이제 받게 되면 이 런타임 엔진은 그 서비스가 실행할 때 어떤 에러가 난지 상태가 무엇이냐 알 수 있고 그거를 HTTP 이제 리스폰스 메시지 안에다가 스테이터스 코드로 이제 표시해 줄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 그 HTTP 리스폰스 메시지의 스테이터스 코드를 읽고 그 JAX-RS 서비스에서 어떤 에러가 났는지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JAX-RS에서 리스폰스를 처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를 설명했습니다.